네, 이렇게 오늘 새벽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포항 강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여진에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자세한 지진 상황과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새벽에 일어난 지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포항에서 오늘 새벽 5시 3분 3초에 이 강한 여진이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규모 4.6에 해당이 되겠고요. 처음에 기상청에서 이 조기 경보를 발표했을 때는 규모 4.7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이후에 이제 수동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밀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규모는 4.6. 그래서 조금 규모의 강도가 조금 낮아진 4.6으로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발생 깊이도 처음에는 14km, 그러니까 이 지표에서 14km 아래에서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다가 최종 발표로는 이제 9km에서 발표했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얕은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진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땅의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각 지역마다 이 진도의 크기는 좀 다를 텐데 경북에서는 최대 진도 5가 발표가 됐고요. 울산에서는 4, 경남과 대구에서는 3. 그래서 이 포항과 가까운 이 영남 많은 지역들에서 최대 한 5에서 한 3 정도 되는 이런 진도가 감지가 됐습니다. 진도 5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가 해당이 되겠고요. 유리라든지 또는 일부 이 높은 곳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지고 담벼락이 좀 일부 무너지거나 갈라질 수 있는 정도가 한 진도 5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집계는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경상자는 22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고장난 현관 문 개방,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으로 인해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고도 11건 접수가 됐고, 엘리베이터가 멈춤이 2건, 그다음에 건축물의 상수도관 파열이 현재까지는 1건 접수가 됐고요. 에어컨 실외기 안전 조치도 1건 나타났습니다. 경상자 중에 한 명이 대피하다가 이제 머리를 다쳐서 이제 병원으로 갔고, 나머지 한 명도 지진동으로 놀라서, 그러니까 흔들림에 놀라서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도움을 요청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모두 한 1,400여 건 정도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느꼈다라는 이런 지진 감지 신고가 들어와 있고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에서도 한 12건 정도 신고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강진이 지난해 포항에서 강진이 11월에 발생을 했으니까 여진은 뭐 그동안 꾸준히 있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강한 여진이 발생하기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땅의 흔들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후에 아무래도 흔들리고 나면 그 땅의 어떤 지각에서의 응력들이 이제 분출이 되게 될 텐데 처음에 이제 강한 강진이 있고 나면 바로 이제 잇따라서 강한 여진들이 있고요. 이후에 뭐 수백 차례 정도에 달하는 작은 여진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이 지진이 점차 멈추게 되겠죠. 다만 우리가 이제 여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의 어떤 응력들이 계속해서 풀리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또 강한 여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번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강한 강진이 있고 나서 강한 여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여진들이 이어졌다가 다시 또 한번 강한 여진이 발생을 했다면 그 주변으로 다시 한번 또 땅의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응력들이 다시 쌓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은 이 경주 강진은 수백 차례에 달하는 여진이 있었고 1년 동안 여진이 지속된 반면에 이번 포항 강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5.4였죠. 그래서 경주보다는 규모가 좀 낮았고 그래서 여진도 그렇게 많이 발생한 편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강한 여진이 한 차례 또 발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뜸했던 여진들 또는 강한 여진들이 다시 또 시작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지금보다 더 큰 여진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사실 보면은 지난 11월 15일에 이제 강한 강진이 발생했죠. 규모 5.4가 있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당일에 규모 5.3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는 계속해서 여진이 규모 3.대도 있긴 했습니다만 여진이 좀 이제 규모도 좀 작아졌고 빈도도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크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도 크게 강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규모 3점대의 지진들이 뭐 있긴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뭐 규모 5에서 규모 4 그리고 규모 3 그리고 최근에는 규모 2점대의 여진들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또 한번 이제 규모 4.6의 강한 여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것보다 강한 여진이 반드시 꼭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규모 4.3이 가장 강한 여진이었는데 지금 규모 4.6이 불과 3달 만에 다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이와 비슷한 또는 이거보다 강한 여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재난 문자가 지진 발생 후 7분이나 좀 늦게 전송이 됐습니다. 지난 포항 강진 때는 좀 빨라진 문자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도 좀 있었거든요. 이번엔 좀 왜 이렇게 늦장 통보가 된 겁니까? 예, 뭐 기상청에서 밝힌 바로는 이 문자를 통보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좀 있었다. 그래서 현재는 행안부와 함께 원인을 좀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했습니다. 다만 많이 늦었죠. 우리가 그 지난해 포항 강진 때는 사실 굉장히 빨랐습니다. 경주 지진 때가 거의 8, 9분 정도 있다가 이 국민한테 재난 문자가 발생을 했고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포항 강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빠르게 그래서 한 20여 초 만에 국민 재난 문자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오전 5시 3분 3초에 말씀드린 대로 규모 4.6의 지진이 있었고요. 바로 55초 후입니다. 오전 5시 4분경에 자동 추정 결과만을 반영해서 말씀드린 대로 규모 4.7 그래서 조기 지진 경보가 발표가 됐었고 예. 이후에 이제 지진이 발생한 지 5분 후에 수동 분석을 통해서 규모를 4.6으로 낮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 그러니까 5분 정도 지난 후까지는 지진 속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받는 건 아니고 언론이나 유관기관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는 것들이고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전송이 되는 긴급 재난 문자는 지진이 발생한 후에 7분 후에 지진 문자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7분 41초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포항 강진 때가 한 20여 초 만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굉장히 좀 늦게 이번 문자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뭐 경주 지진 이후에 포항 지진이 강진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빨라져서 기상청이 좀 칭찬을 받기도 했고 예. 올해 그 기상청의 업무 계획 발표에서는 이 조기 경보를 최대한 7초까지 더 앞당기겠다 밝혔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지진 조기 경보를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안전성을 더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불과 그 발표가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늑장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뭐 기상청의 문자가 좀 늦다 보면 알아서 주민들이 좀 잘 대피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주민들은 어떤 대피 요령이 좀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지진은 아무래도 땅의 흔들림이고 그렇다 보면은 높은 곳에 있는 물건들이라든지 또는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간판 같은 것들이 떨어졌을 때 아무래도 머리를 보호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에 계신다면은 또는 이제 집에 계셨을 때 지진 통보 문자를 받게 되면은 가장 먼저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쿠션이라든지 가방 같은 걸로 머리를 감싸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후에 이제 지진 문자가 계속해서 이제 속보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뭐 라디오라든지 TV를 통해서도 보시게 될 텐데 지진이 좀 안정이 됐다라고 싶으면은 재빨리 이제 대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보다는 계단을 통해서 신속하게 나가시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현관문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은 나가실 때 좀 그 현관 쪽에서 2차 사고가 일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앞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한 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가서는 최대한 이제 주변에 떨어질 물건들이 없는 곳에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공터 또는 학교 운동장 등에 해당이 되겠고 우리가 만약에 운전 중이다라고 한다면 재빠르게 이 도로의 우측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끈 상태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떨어질 물건들이 없는 곳들로 빠르게 좀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강진들은 뭐 경주라든지 포항이든지 주로 경북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혹시 수도권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 수도권에도 굉장히 큰 단층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층대가 활성 단층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사실 북한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단층대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 뭐 이 경기도를 지나서 충남 서해안 지역까지 달하는 굉장히 큰 단층대가 수도권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 지진을 통해 보더라도 수도권에서 강한 지진들이 있곤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본다면 수도권에서도 반드시 또는 이제 언젠가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 지진들이 사실은 경북 지역에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지진은 이 경북을 포함한 영남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는 이제 충남 서해안 지역들 그래서 서해안 바다라든지 아니면 울산 앞바다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지역들에서 강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응력이 풀리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지금처럼 이런 강한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반면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규모 2점대의 작은 지진들만 최근에 잇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진, 강한 지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강한 지진들이 반드시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 수도권에서 만약에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인구密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 지진 피해로 잇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언제든지 강한 지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한 지진이 없다라는 것은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한 지진이 이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좀 숙지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김동혁 기산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